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입시 부정으로 미국에 잘 나가는 한 사업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데빈 슬로어는 브로커에게 약 3억 원의 뇌물을 주고 아들을 수구 선수인 것처럼 꾸며 서던 캘리포니아대에 입학시킨 혐의로 구금 4개월과 사회봉사 500시간, 벌금 1억 1,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해왔지만 그런 행동들이 그것과는 반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답니다. 판사도 부모들의 이런 행동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지위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졌답니다. 우리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돈도 실력이라는 말이 촛불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당사자나 주변 인물들이 국민 감정과 거리가 있거나 군색한 말들을 하기보다는 침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전국 제1의 양돈단지인 홍성군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 양돈 밀집단지로 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다음 달 열릴 축제와 행사도 전격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충청남도는 환경분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멧돼지 관리와 잔반, 가축분뇨, 매몰지 관리를 위한 4개 팀을 구성하고 시군 환경분야 대응 총괄과 상황 전파,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룡시 하수처리장의 시설 미비로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오폐수가 갑천 상류를 거쳐 금강에 흘러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량 저장소가 없었기 때문인데 계룡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책이 늦어지며 오폐수 유출이 수년 넘게 지속되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 대전시가 주장하는 BTO 민간 투자는 민영화의 한 형태라며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30년 동안 민간기업의 운영을 맡기는 일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시가 신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 방안을 북부지역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대상은 소정면과 조치원읍 등 세종 북부지역 114제곱킬로미터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허가 목적과 달리 임야를 훼손할 경우 10년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게 됩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시 산하 3대 지방 공기업 등의 업무와 기능 재조정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생활용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중국 업체들이 한국 법인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한국 기업에서 만든 것처럼 짝퉁 제품을 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발주한 공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상자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망자 25명 가운데 외주업체 근로자가 9명으로 36%를 차지했습니다. 코레일 여객 매표와 역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 네트워크스와 고객 상담 업무를 맡는 철도고객센터 노동조합원 1,050여 명은 자회사 저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KBS 대전 보도국 박병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어느 때보다 초비상인데 네. 이 여파로 결국 가을 축제들까지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라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현재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디까지 퍼진 거죠?
네, 오늘 오전까지요, 경기와 인천 등에서 총 9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가 확진되면서 네. 벌써 나흘 연속으로 확진 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가 가장 두려운 곳이 충남, 그중에서도 그 전국 제1 양돈 단지가 있는 홍성인데요. 이게 그 치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홍성에선 시내버스도 일부 중단시켰고, 축제들도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홍성 은하면에 있는 5만 마리 규모의 양돈 단지 주변에는요, 그제부터는 아예 시내버스 운행이 무기한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이 보통 10월 하면 홍성에서 대하 축제를 비롯해 해산물 축제가 크게 열렸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취소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홍성 대표 축제인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김대축제가 취소가 됐고요. 다음 달 5일에 개최될 예정이던 군민체육대회, 그리고 또 다문화 축제, 관내 각종 체육 행사나 일자리 박람회까지 모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다만 홍성 역사 인물 축제는 주민이 참여해서 거리 행진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걸 취소하는 등 대폭 축소한 상태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환경 분야 대책본부까지 구성해서 방역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예, 남은 음식물 사료, 또 가축 분뇨 이런 것들 환경 분야에서도 챙겨야 할 것들도 많죠. 네. 화제를 바꿔볼까요? 그 계룡시에서 생활 오폐수가 많은 비가 올 때마다 금강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상륙했던 지난 22일에 계룡시 그 하수 처리장 하수도 맨홀에서 시커먼 오폐수가 역류해서 도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오폐수는 대부분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6월에도 많은 비가 왔을 때 똑같은 사고가 나는 등 적지 않은 비가 올 때마다 이런 오폐수 역류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류한 오폐수는 인근의 두개천을 거쳐서 갑천으로, 그리고 또 갑천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금강에까지 흘러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체 왜 이런 역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계룡시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수 처리장이 하루 처리량인 2만 7천 톤을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이 넘쳐졌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하수처리장 가동이 시작된 지가 24년이 지났는데 현재로서는 가늠조차 어려운 그 상당량의 오폐수가 충청민의 젖줄인 금강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최근에 확인한 금강유역 환경청은요, 계룡시와 하수처리장 위탁업체를 상대로 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예. 민간 기업이 만일 이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자치단체부터 솔선해야 합니다. 계룡시 이래가지고 환경을 지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류 열풍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한국 생활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중국 업체들이 마치 한국 기업이 만든 것처럼 짝퉁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네. 무무소 그리고 아이라휘라고 알려진 중국계 기업은요, 지난 2014년과 그 이듬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면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상품의 외관을 아예 베끼거나 아예 아니면 한국산인 것처럼 녹차팩, 세안제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제품을 보면 디자인 자체를 한글로 표기했고 또 로고에도 한국을 의미하는 알파벳 KR을 써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국산으로 보이는데 모두 이게 중국에서 만든 이른바 짝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만든 짝퉁 도대체 어디에 판매를 한 겁니까? 이 두 업체는 그 중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해외 매장 2천여 곳에서 이 같은 짝퉁 제품을 진품의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팔면서 매장 직원들한테는 한복까지 입혀서 그 한국 기업인 양 행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국내 업체의 피해가 커졌지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한국 법인을 앞세우는 바람에 해당 국가의 협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수사 결과 이들의 만든 한국 법인은 국내 주소만 빌린 유령 회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8월에 법원이 이 두 업체의 국내 법인에 대해서 해산 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과 특허청은 이 두 곳 말고도 10여 개의 외국 기업이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야죠. 이런 것도 경제 살리기입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새벽 시간에 대전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도심을 휘젓고 다니면서 차량 한 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오늘 새벽 0시쯤 대전 신탄진동과 석봉동 일대에 출몰한 멧돼지 한 마리가 운행 중이던 SUV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가 2시간 동안 멧돼지를 쫓았는데 끝내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박병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홍성 역사인물 축제가 독립운동가이자 3.1운동 민족대표 중 한 분인 만해 한용운을 주인공으로 열립니다. 창작 뮤지컬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과 관련된 밴드 공연 크라잉넛의 독립을 외치다 등 공연 프로그램과 야간에는 홍주성 전투를 모티브로 한 홍주성을 지켜라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대전 중구가 오늘부터 29일까지 뿌리공원에서 제11회 효문화 뿌리축제와 제5회 칼국수 축제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아리랑 페스티벌 등 150여 문 중에서 4천여 명이 참여하는 문중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태안 가을꽃 축제도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펼쳐집니다. 핑크뮬리, 국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대표 품종 외에도 가을에 만나볼 수 있는 꽃들이 전시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세종 전통시장 인근 중앙거리에서 2019 전통시장 가을축제가 열립니다. 응답하라 세종 전통시장이란 주제로 버스킹 공연과 레트로 사진관, 트로트 가요제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됩니다. 구레일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기차 여행 상품을 특가로 판매하는 블랙 레일 데이를 운영합니다. 매월 10개 자유여행 상품을 최대 65%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레일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선착순으로 살 수 있습니다. 2019 아트대전 백인 릴레이 부스전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KBS 대전방송 총국 갤러리에서 열려 초대 작가 등 100명의 작가들이 릴레이로 작품을 전시합니다. 제24회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대전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대한시주협회 대전 서구지회와 대전시의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고 한낮에는 28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 보령 27도, 천안과 태안 25도 등 25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이 좋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의식주로 느껴보는 백제인의 생활상이 공주와 부여에서 부활합니다. 제65회 백제문화제가 한류원조 백제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제65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공주시의 김정섭 공주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섭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장입니다. 예, 아주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축제도 준비하랴, 예. 또 돼지 열병도 막으시랴. 예, 아주 그렇습니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이 1500년 전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만나볼 수 있는 제65회 백제문화제 드디어 내일 막을 올리는데 먼저 올해의 백제문화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예, 65회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와 부여군이 네. 각각이 이 백제문화제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류 원조 백제를 즐기다 이렇게 주제를 해서 백제 의식주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는데요. 네.
내일 개막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10월 6일까지 9일간 그렇게 열리고요. 내일 개막식은 우리 공주에서 금강 신광공원에서 저녁에 하고요. 폐막식은 마지막 날 부여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올해 주제가 한류 원조 백제를 즐기다. 백제의 의식주 이렇게 정하셨는데 예. 이 백제인의 생활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펼쳐질 거로 이젠 보여지는데 예. 이번 문화제만의 특별함은 어떤 게 있나요? 예. 그 공주 부여 지역에서 1500년 전에 그 고대 백제가 약 200년간 그 왕도가 있으면서 네. 그때 고대 예술이 아주 꽃피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하고 그때의 정신, 기상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요번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더욱더 이 백제 주제에 부합한 정체성을 좀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집중했습니다. 예. 그리고 백제권역에서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백제를 주제로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공주부여뿐만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지역과를 교류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송파구에서 하는 한성백제문화제 서로 프로그램을 교류하고요. 예. 또 익산의 서동축제팀이 서로 교류해서 이번에 또 공연을 하고 그러고 외국에서도 지금 미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이렇게 4개 국외 도시에서 대표단이 왔고요. 예. 또 세종시, 논산시 이런 11개 국내 도시 대표단이 개막식부터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삼국시대에 동아시아에서 백제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백제의 의식주를 담은 프로그램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1500년 전에 그 중국과 일본 이 동아시아에서 백제가 이 한류 원조 역할을 했던 그것을 지금 재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연구할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예. 백제의 의식주 락이라고 해서 우리 금강 신광공원의 고마촌, 백제마을 고마촌을 만들어서 의식주 락을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4개의 테마 콘텐츠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금강교가 있지 않습니까? 금강철교에서 백제 정찬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예. 또 내일 개막식 전에는 그 금강교 위에서 백제 차를 즐기는 그런 예. 향연도 있고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주를 담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1500년 백제 사람들은 무엇을 먹었고 또 어떻게 입었고 또 예. 어떻게 살고 거주를 했는지 이번에 그렇습니다. 가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 또 가장 주목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시장님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희는 그 웅진성 퍼레이드라고 해서 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다 가장행렬하고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 공산성하고 이 공주 원도심이 지금 원도심이라고 부르는 이 공산성 있는 지역에서 거리를 약 30개 팀이 3천여 명이 네. 행진을 하면서 그 백제 역사를 재현하고 또 그 해당 지역과 참여한 정체성에 맞는 춤과 노래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일요일날 밤에 하는데요. 네. 웅진성 퍼레이드가 저희가 그 백제 문화재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랑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또 요즘에 ICT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백제 플레이존이라고 네. 체험관을 금강 신광공원 주무대 옆에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 가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다양하게 백제 문화 또 이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게 네.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백제 플레이존을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다. 예. 이제 문화제도 역사 문화제에도 ICT가 동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고대 동아시아 무역을 주름잡았던 백제의 위용을 보여줄 백제 왕실 연회 이런 예. 것도 이번에 재현이 된다면서요? 예. 그 백제야말로 그 교류가 아주 특징인데요. 예. 중국하고도 교류하고 또 일본하고도 교류하고 그래서 백제 교류하는 나라들의 사신들이 왔을 때 우리 백제의
말하자면 나라의 세력도 보여주고 문화도 보여주고 하는 왕실 연회를 공산성 공북로에서 10월 5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예. 그 백제 왕실 연회를 연출해서 보여줍니다. 다음 그래서 주 토요일 오후에요. 예, 10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예. 그래서 왕실 호위군 무예도 하고 백제 춤과 노래 또 궁중 음식 예. 이런 것들 가지고서 왕실 연회를 재현해보는 아주 순도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관광객들은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죠. 먹어볼 수는 없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그래요? 수 있고요. 예, 예. 저희가 한 600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고요. 예. 그 중에 100명 정도는 네. 10,000원 정도의 체험비를 내고 네. 미리 예약하면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식도 드시면서 공연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10,000원을 내면 왕가의 잔치를 참여해 볼 수 있다. 예,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이 백제문화재 최고 또 기대작이 이 백제 부흥을 이끈 무령왕의 일대기가 음악, 춤, 또 특수 효과로 재현되는 뮤지컬 웅진 판타지아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데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웅진 판타지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산성과 금강을 실경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입니다. 예. 역사 뮤지컬인데 그래서 개막하는 날하고 폐막하는 날만 빼고 7일 동안 매일 9시, 밤 9시에 금강 그 미르섬에서 하는데요. 네. 그 무령왕의 일대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네. 무령왕이 이 백제를 다시 웅진백제를 중흥시켰기 때문에 그 무령왕의 후손들이 의자왕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 일대기를 웅진 판타지아 이번 주 테마로 해서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젠 낮에도 좋지만 이 축제는 또 야간에도 그 예. 멋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야간에 즐길 프로그램 올해도 그 야경이 축제의 백미죠? 어떻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백제문화재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예. 그래서 인근 대도시에서 세종이나 대전시에서 이 평일날 같은 경우는 일을 마치시고 밤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래서 금강 주변에 금강 신강공원하고 또 금강교 여기에 그 야경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제 유등이라고 그러죠. 예. 그 황포도배를 띄우고 여러 가지 백제 문양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서 유등을 다양하게 해서 밤에는 정말 그동안에 봤던 금강이 아닌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요. 특히 우리 부교는 배다리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다리가 금강의 다리가 없던 시절에 뜨는 다리. 강북과 예. 금강의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배다리를 저희가 해마다 있었죠. 백제문화재 때 재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교를 걸어서 건너면서 이 백제 등불 향연 또 별빛 정원 저희가 꾸며놓은 야경을 예. 아주 오랜 시간 아주 아름답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공주보를 좀 막는 거죠? 공주보는 그 수위가 평상시에 네. 3.6m 정도여서 네. 그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10여 년 이상 부교를 설치하는데 네. 이 물이 너무 낮아져서 이 하상이 울퉁불퉁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네. 지난번 비가 오고 했을 때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지금 수위를 7.5m 정도로 맞추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물이 많이 넘치면 열었다가 네. 또 부족하면 닫았다 그래서 지금 부교를 안전하게 지금 설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젠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숙박, 주차, 안전 뭐 이런 준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죠. 어떻게 예. 챙기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나 또 10월 3일 개천절 예. 이런 때는 그 숙박이나 주차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불편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저희 공주가 그 주차는 동시에 한 3,000대 정도 그리고 주차가 불가능한 때는 그 셔틀버스를 항상 대서 매일 셔틀버스를 요소에서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돼지열병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 이제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방역 대책을 좀 세우려고요. 지금 행사장 주변에 차량 소독이나 뭐 소독 발판이나 아니면 행사장 전체 새벽하고 밤늦게 전체를 소독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화제가 이제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이걸 기화로 이제 백제의 역사 문화가 재조명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백제 왕도의 핵심 유적을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세계유산이 등재된 이후에 여러 가지 유적을 복원하고 정비하고 활용하는 걸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공주 부여만이 아니고 충청권 전체가 또 전북까지도 이 웅진백제, 사비백제의 영향권이었고 그런 유산을 가지고 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더욱더 연대하고 협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송파구에서도 한성 백제문화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개막식은 갔습니다만 올해는 못 갔는데 서로 그렇게 백제권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다시 이렇게 나누고 이런 백제 역사 문화가 조명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정섭 공주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65회 백제문화제와 관련해 김정섭 공주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